안녕하십니까, 김재수 세무사입니다. 지난번에 주택 임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 이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한번 정리한 것이고요. 실제로 평상시에 고객과 세무상담을 하거나 친구나 지인들을 만나 사석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세금에 대한 대부분의 관심사는 저희들이 재산제세라고 부르는 상속이나 증여 또는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일단 논외로 하고, 증여와 상속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후대에게 물려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지요. 법도 상속세법, 증여세법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나의 법입니다. 재산의 평가 기준도 동일하고 세율도 같습니다. 그런데 상속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니까 원래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발생되는 것이지만, 증여는 증여의 방식이나 규모, 시기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경우의 수가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 질문이 더 많아지지요. 이런 증여 관련 질문의 요점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양도할 것인가, 증여할 것인가, 아니면 훗날 상속할 것인가, 또 이런 각각의 경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이러한 재산제세에 대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민법도 중요하며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 종합부동세 같은 보유세를 포함한 넓은 범위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관점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나 상속받은 자산을 매각하게 되었을 때 증여나 상속 신고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나 상속 당시 그 재산의 평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증여 또는 상속세를 합산한 납부세액이란 차원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문 자체는 보칙을 포함해도 86개조밖에 안 되지만 관련 심사, 심판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경제활동이 다양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납세자와 국세청 간의 분쟁도 많다는 뜻이겠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로는 우리나라의 조세 간격, 텍스 갭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최대 2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텍스 갭은 이론적 세부담, 즉 세법을 정확하게 적용했을 때 납부해야 할 세액과 실제 세부담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정상적인 납부기간 내에 내야 하는 세금의 15.1%에 달하는데, 이것은 18%인 미국보다는 낮고 7%인 영국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금액으로는 11조가 넘는 부가가치세가 가장 크지만 전체 납부세액에 대한 비율로는 상속증여세가 26.7%로 제일 높습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연간 3조 6천억 원의 상속증여세가 납부되어야 하는데 고의적인 탈세나 체납 등으로 1조 원가량의 상속증여 관련 세금이 신고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갭금액 모두가 징수되지 못한 것은 아니고 신고기한이 끝난 후에 수정신고나 세무조사로 경정된 것 등이 포함되어 있고, 연구조사에서는 15% 내외에 관측할 수 없는, 즉 숫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증여와 상속세는 회피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는 얘기겠습니다. 당연히 국세청도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법 증여, 불법 증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또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일이 되니까 납세자분들도 온갖 기기묘묘한 방법을 연구해서 또는 풍문으로 들었다면서 저에게 타당성을 묻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세금을 연기처럼 사라지게 할 신통력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동생이 국세청장이라도 그리 못합니다. 그럴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뒷일을 책임지지 않을 허풍쟁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최적화할 방법만 있는 것이죠. 요즘 유행한다는 법인을 통한 증여 방식도 그러합니다.
소규모 가족법인을 만들어 다주택 규제를 피하고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하여 설립된 지 5년 지난 법인이 있느냐 등등 수없이 들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니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죠. 그러려면 법인 설립에서부터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까지 전 과정의 자금 흐름에서 회계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법인의 수익과 비용 정리가 완벽해야 하는데 글쎄요. 아주 많은 돈을 투자하고 높은 수임료로 전문가를 붙여서 관리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세무사가 법에 따라 완벽하게 법인 세무 처리를 하면 그 납세자분이 만족할까요? 국세청에 2만 명이 넘는 직원들은 어디 다른 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 동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결국 이제 문제화되어서 국세청이 정밀검증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런 법인을 이용한 방법은 정직하게 운영해도 실익이 아주 없지는 않으니 다음 기회에 프로를 설명해 보기로 하지요. 임대업자인 어머니가 자녀 통장에 무통장 입금하고 또 아는 사람 여러 명의 계좌로 우회해서 입금시킨 돈으로 직업도 소득도 없는 어린 자녀에게 상가와 주택 여러 개를 수십억을 주고 사주면서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 증여세 수십억 원을 추징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증여세율은 증여가액이 10억 초과하면 40%, 30억 초과하면 50%인데 여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치면 증여가액이 클 경우 거짓말 조금 보태면 증여금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그분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걸 보고 웃어야 하나 혀를 차 하나 생각했습니다. 본인 계좌에서 출금 흔적만 안 보이면 아드님 계좌에 입금 기록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이 정도 규모 자산가라면 상의할 세무사가 있었을 텐데 주변의 얘기를 안 듣는 분일까요? 아니면 자녀 사랑에 잠시 판단이 흐려진 걸까요? 수학의 실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수지요.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지는데 정수와 분수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숫자가 유리수고 유리수가 아닌 파이의 3.14152처럼 무한소수가 무리수입니다. 즉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치면 실수가 됩니다. 아마도 이분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유리수와 법이 어떻든 어거지라도 행동에 물려는 무리수가 합쳐져서 실수가 된 모양입니다. 증여세의 실수는 다른 세목에 비해 대가가 더 큽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수학 잘 못했습니다. 고교 시절 동창들이 저 친구가 하고 댓글 할까봐 미리 실토합니다. 실수, 무리수 얘기는 그냥 아는 겁니다. 증여세 얘기는 계속 이어가기로 하지요.